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뭐 혼자서 거의 뭐 그 독백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제가 19살에 대학교를 들어와서 29살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10년 동안 제가 현 상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단어만.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하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씩 이해가 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코 전체를 얘기하지, 현 상황의 전체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에요. 없어요, 저는요. 자, 이제 자료에 없지만 내가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뭐, 우리 이거 IQ 검사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이 상자가 몇 개인가. 아니, 우리가 겉에서 볼 때 상자의 개수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상자의 개수까지 이미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눈에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이미 순식간에 계산을 하잖아요. 자, 순수하게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밥 먹었니? 아까 얘기했던 거, 밥 먹었니? 이게 그냥 안녕하고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밥 먹었어? 우리 저 대학교 이제 저 점심시간이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밥 먹었어? 이게 안녕이라는 의미를 대신하는 인사일 수도 있고 정말 밥을 먹었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저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듣는 사람이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현상학 개념에서는 지향, 내가 너를 가리키고 너에게 나도 모르게 뭔가를 얘기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왜곡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나에게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그 어떤 의미가 나에게 고지고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적대 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눈에는 안 좋게 보여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좋게 보이고 심지어는 내가 없을 때도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없을 때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나는 그 사람을 지향해요. 아니 여러분들 이제 저 뭐 친구나 연인끼리 이렇게 좀 만나다가 싸워서 잠깐 뭐 연락을 안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완전히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 애인한테 싸운 것 때문에 지향하는 거예요. 안 보고 있고 지금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향하는 거예요. 왜 내 애인은? 내 여자친구는? 왜 남자친구는? 왜 저럴까? 왜 저렇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어쩌면 불가능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벌써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지향하고 있다고. 지금 방금 뭐 연인끼리 이제 싸우고 헤어지고 언젠가 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완전히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향해요. 가리키고 있다고. 내가 자다가 눈 떠서도 생각이 나요. 그 지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향하고 지향받고인데 현 상황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얘기는 이게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내보낼 수 있고를 지향성의 이제 마지막 종착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걸 착각이라고 몰라요. 같은 것을 다르게 생각한다고. 야, 난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 뭐? 이게 무슨 문제야?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러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는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진짜를 잘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 너무 순식간인 거예요. 자, 상대가 무슨 말을 했어요? 밥 먹었니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듣는 순간에 순식간에 내가 해석을 해요. 제가 나보고 지금 놀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끼리도 그렇잖아요.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서 친구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기분 상해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인간은 착각의 뭐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 이게 장막이 굉장히 두텁게 쳐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현상학의 개념에서는 이거를 없애고 나도 너를 지향하고 너도 나를 지향할 때 이게 있는 그대로 주고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어려운 겁니다. 자, 이모티콘 일종의 기호인데 우리나라처럼 또 이모티콘을 화려하게 또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자, 제가 그냥 간단한 건데 왼쪽 거는 자, 회사원들의 상황을 나타낸 거죠. 자, 이런 거죠. 우리 카카오톡 할 때 생각해보세요. 너 뭐해? 그럼 회사에 있는 친구가 문장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딱 이모티콘 하나만 보고 대충 추리가 돼요. 그럼 나도 거기에 맞는 이모티콘을 보내요. 그럼 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제 대학생인데 너 지금 뭐해? 그럼 여기서 이모티콘, 나 과제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딱 보내요. 그럼 친구가 알아들어요. 서로가 의미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곳을 지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뭐해?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요 이모티콘을 딱 보냈어요. 근데 제가 받고 나서 아예 뜬금없는 걸 하나 보내요. 전혀 맥락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면 친구가 아마 전화를 하던가 아마 문장을 쓸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야? 무슨 의미야? 라고 되물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지금 지향하는 게 이게 그래도 초점이 맞을 때 얘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안 맞는 어떤 대화, 언어가 들어오면은 이제 당황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끼리도 굉장히 진지하게 막 고민을 얘기했는데 내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면 고민을 말한 친구가 크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낸다는 게 야, 내 말을 왜 안 들어줘? 그런 크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친구는 고민을 얘기하면 내가 고민을 얘기하면 친구는 이 정도의 반응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향하고 있다고요. 야, 내가 이렇게 이 정도의 뭐 억울하거나 슬픈 얘기를 하면 친구는 잘 들어줘서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어떤 오겠지? 반응이 오겠지 했는데 그 반응에서 전혀 벗어난 게 오면 내가 이제 굉장히 폭발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 지향하는 점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범위의 것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뭐 현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이제 지향성을 얘기한 건데 내가 무언가를 가리킨다. 왜 가리키지? 자, 상대가 나를 가리킨다. 상대도 그럴 거예요. 왜 가리키지? 시시각각 인간은 모든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의 바깥의 걸 지향하는 걸 바로 너 의식 안으로 돌려보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너 왜? 왜 돈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왜 친구에다 의미를 부여해? 왜 우정에다 의미를 부여해? 왜 연인, 뭐 사랑, 왜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 이게 전부 다 안으로 돌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엄청난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전부 다 이거를 다 나의 것을, 내 식으로 다 세상을 보고 있구나가 돼요. 내 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아무리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뭐 얘기를 해도 나도 모르게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냄새를 맡는 순간, 만지는 순간 내 식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있는 그대로를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로 누가 나를 가리켰을 때, 지향했을 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인간의 의식의 이제 완전한 그 본질,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머릿속에 있는 의식을 연구하려고 그러니까 가리키는 것을 바깥으로 가리키는 걸 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요. 그럼 너 왜 너는 이 생각을 하는데? 넌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뭐야?
야, 넌 돈도 좋아. 넌 돈도 가리키고, 사람도 가리키고, 물건도 가리키고, 적어도 다 가리키면, 야, 이 가리키는 걸 반대로 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넌 뭐냐?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는 뭐냐예요. 동시에 다 가리키고 있었어. 매 시시각각. 나는 과자도 먹어야 되는데, 동영상도 봐야 되는데, 짜증나게 또 수업도 들어야 돼. 근데 짜증이 나, 또. 한쪽은 맛있게 먹는데, 이거는 또 재미도 있는데, 이거는 또 짜증이 나고, 이거는 복잡하고, 이게 동시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내 내면으로 다 이 방향을 돌렸을 때,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결론 나는 뭐냐? 나는 뭐냐? 그리고, 장벽,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고, 장벽에서 벗어나서, 아주 깨끗하게 나는 보고, 나는 들을 수 있고, 아주 깨끗하게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 행정학에서는 일단 가시적인 거를 찾으려고 해요. 성과. 양적인 성과, 그 다음에 질적인 성과. 근데 질적인 성과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돼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 오케이. 뭐뭐 때문에 뭐뭐가 됐습니다요. 근데 현상학은 내가 지향하는 걸 동시에 나한테 그냥 똑같이 가리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엄청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행정철학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거를 문화센터라든가 어디 공개 강의에서 들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철학에서도 굉장히 또 극소수의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글도 읽어보고 하는데 제가 스스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대 전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행정철학윤리 이번 강의를 끝으로 완전히 이번 학기는 종강을 한 거고, 기말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